피타고라스와 프리메이슨의 비밀 연결고리. 안녕하세요. 역사의 어둠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 지식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대추방맹이 TV의 가이드 대추입니다. 오늘은 고대 지중해 문명에서 탄생하여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서양 오컬트 문화에 기둥이 된 비밀스러운 지혜의 흐름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시간. 오늘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와 프리메이슨의 관계죠. 혹시 이 둘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추적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그리고 현대 비밀 결사의 상징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여 유대 유물론자들의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의 열혈 역사 미스터리 지식 탐험가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제1부 피타고라스 학파. 그들은 누구였나?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 그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크로톤에 일종의 비밀 공동체를 설립했죠.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입니다. 극도의 비밀주의인 이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철저한 입문 과정과 침묵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마치 수도원이나 훗날의 비밀 결사와 비슷하죠. 이들은 공동생활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순한 옷차림을 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지식의 이중 구조 체제를 유지하며 가르침을 대중에게 공개되는 엑소테릭과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에소테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후대의 많은 비밀 조직이 모방한 구조이며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이 발생한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수와 기하학을 통해 찾으려 했죠. 제2부 지혜의 융합과 카발라의 탄생. 피타고라스의 수비학과 이집트 지혜,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 배경이 만나 서양 오컬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산인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가 탄생합니다. 유대교 경전에 숨겨진 코드 카발라. 카발라란 전통, 받아들여진 지식이라는 뜻으로 유대교 경전 토라 속에 숨겨진 신과 우주의 창조 비밀을 해석하는 신비주의 철학입니다. 피타고라스의 흔적 중 카발라의 핵심 해독법인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특정 숫자를 부여하여 단어의 수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이는 모든 것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했던 피타고라스 수비학과 매우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집트 건축의 상징인 생명나무는 카발라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10개의 구세피로트와 22개의 경로로 이루어진 이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는 신의 창조 순서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집트의 건축적 질서와 피타고라스의 수적 우주론이 유대적 맥락으로 재해석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식의 컨테이너 헤르메스주의. 이 고대 이집트와 유대 그리고 그리스의 지혜는 헤르메스주의라는 신비로운 지적 전통을 통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로 전달됩니다. 이 지혜는 연금술, 점성술 등 서양의 모든 오컬트 학문의 공통 기반이 됩니다. 제3부 프리메이슨의 탄생과 고대 기원의 주장. 고대 지혜의 융합과 카발라의 탄생 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유럽에서 프리메이슨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엔 석공 길드에서 시작했지만 곧 사색적인 조직으로 변모하여 도덕적, 윤리적 성찰을 추구했죠. 흥미로운 건 초기 프리메이슨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고대 이집트,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바로 피타고라스에게까지 연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세기 초의 초기 프리메이슨 기록 중 하나인 릴랜드 필사본 같은 문헌에서는 프리메이슨의 원리가 피타고라스의 학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비록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메이슨들이 피타고라스를 고대의 친구이자 형제라고 여겼음은 분명합니다. 제4부 기하학과 수비학
상징의 연결고리. 이제 이 두 조직, 피타고라스 학파와 프리메이슨을 묶어주는 가장 리얼하고 강력한 연결고리인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하학 부문.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하학을 지식의 기초이자 우주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은 가장 중요한 상징인 컴퍼스와 자는 바로 건축 기하학을 상징합니다. 메이슨은 이를 통해 도덕적 삶의 균형과 직각을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유클리드의 47번째 명제 부문. 프리메이슨의 past master의 상징, 즉 보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47번째 명제의 도식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 피타고라스가 이 명제를 발견하고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는 전설이 있죠. 프리메이슨은 이 정리를 단순한 수학이 아닌 지혜와 지식의 추구라는 상징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완벽한 직각을 만들어내는 이 정리는 인생의 도덕적 토대를 세우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 테트락티스와 수비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의 테트락티스는 10개의 점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신성한 도형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10. 이는 우주의 조화와 창조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비록 테트락티스 자체를 의식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3, 5, 70 같은 숫자의 신비적 중요성을 깊이 다룹니다. 특히 3은 메이슨의 세 가지 등급과 지혜, 힘, 아름다움의 세 기둥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주의 조화와 완벽성을 추구했던 피타고라스적 사고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현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5부, 카발라에서 프리메이슨으로의 전승. 르네상스 시기, 유럽의 지식인들은 고대 그리스와 유대 이집트의 지혜를 재발견하고 이를 비밀리에 연구하고 전승하기 위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이 바로 프리메이슨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건축가와 고대 지혜의 계승자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중세 유럽의 실제 석공 길드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의식과 상징은 고대 건축가의 지혜, 즉 이집트와 피타고라스의 기하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은 중세시대 8에서 14세기 이후입니다. 프리메이슨이란 말은 이 메이슨들이 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게토에 제한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채 생활했던 일반 유대인과 달리 유럽 전역의 성과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동이 자유롭던 석공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 유래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건축 기술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석공조합을 결성해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은 유럽 전역의 건축 기술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534년부터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1534년 수의령을 반포하면서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535년에서 1540년에 이르는 동안 수도원 해체 정책이 시행되었고 교회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왕과 귀족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건축붐은 종말을 맞았고 프리메이슨도 일순 쇠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석공이 아닌 일반인이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하나, 둘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프리메이슨은 건축 기술자의 모임에서 노동자, 길드의 성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프리메이슨은 1717년 6월 24일 세례자 성 요한의 축일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런던에서 4개의 길드가 통합되어 결성식을 가졌는데 그 그랜드 로지 본부를 런던에 두었습니다. 그 후 프리메이슨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정치가, 실업가, 학자 등이 뒤를 이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1721년 이후부터는 심지어 귀족이나 왕족들까지 참가하게 되었고, 프리메이슨 세력은 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힘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단이 1717년 영국 런던에서 탄생한 이래 그 세력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에서 활짝 꽃을 피웠으며 지금도 여전히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종교적, 정치적 신비주의 활동은 그 사회에 동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사회로부터 배타적 저항이나 억압을 받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프리메이슨단의 커다란 변화는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왔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내건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시민 평등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각국의 메이슨에 침투하여 서서히 지도적 지위를 획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유물론자들은 결사를 교묘히 이용하여 강인한 단결력과 상호부조의 관계를 통하여 착착 세력을 신장해 갔습니다. 유대화된 메이슨은 영국을 제외한 각국에서 격렬한 혁명 사상의 모체가 되고, 계급 투쟁을 선동하고 국수적인 민족 정신을 상실케 하려 도덕이나 종교를 쇠퇴시켰습니다. 확실히 비유대인인 프리메이슨도 있었으나 이들은 점차 유대 유물론자들로 세뇌되어 갔습니다. 18세기의 프리메이슨단은 그 라이벌 결사, 즉 장미 십자단, 엄밀 순수단, 계명결사, 스웨덴 의찰 등으로 항쟁하였으며 나중에는 각 교의를 흡수하고 팽창되어 갔습니다. 프리메이슨단의 교의에는 놀랄만한 다양성이 있었으나 그것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가지 이상으로 일관되어 갔습니다. 프리메이슨단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부분은 프리메이슨단의 온건파에서 급진적 혁명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혁명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많은 프리메이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혁명 후 많은 프리메이슨들은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단은 현대에까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관계로 앞으로 특집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할 계획입니다. 제5부 결론, 직접적 연결인가, 사상적 영향인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가 프리메이슨의 직계 조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메이슨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역사적 연결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념적 사상적 영향은 지대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확립한 비밀주의, 인문의식, 등급별 지식 전달, 그리고 기하학과 수비학에 대한 숭배는 신비주의 전통을 통해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중세의 오페라티브 메이슨, 실제 석공 전통의 일환, 실질적인 사색 요소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와 같은 고대 현자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철학적 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프리메이슨은 피타고라스를 모방하여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 고대 지혜의 상징인 그의 가르침을 빌려와 도덕적 완벽함과 인생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더욱 강화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리얼한 결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한 현상은 침체기를 맞이한 프리메이슨 길드 조직을 1717년 영국에서 새롭게 프리메이슨단을 결성하고 이에 정통성을 부여하여 현실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유대 유물론자들의 계획된 포석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직각 삼각 정리부터 시작된 지혜가 수천 년을 돌아 비밀결사 조직을 거쳐 결국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과 1달러 지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 유대인의 영적 갈망,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천재성,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 서양 문명의 사상적 배경이자 비밀스러운 오컬트 문화를 거쳐 프리메이슨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혜는 가장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전승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코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신비한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역사 미스터리 탐사의 주제는 유대 유물론, 오컬트, 프리메이슨, 공산주의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스터리 추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밀 추적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